권력이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나눌 수 없는 거라고.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진짜 대통령이 그러면 일론인 거냐, 트럼프는 꼭두각시인 거냐, 이걸 이제 비꼰 건데 트럼프한테도 직접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말을 얼버무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있고 일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론이 있고 트럼프가 있으면은 본인이 이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 이제 2기가 시작이 됐고, 작년에 대선 이제 캠페인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인력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효율부라고 해서 도지라고 부르는데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이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이제 감축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큰 문제 의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방 공무원의 인원에 대해서도 이제 비용 관점에서 효율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져서 이러한 규제를 줄여서 이제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운신의 폭을 좀 넓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년 내내 지속되지는 않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2026년 7월 4일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정도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때가 이제 미국 건국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여서 미국 독립의 250주년에 맞춰서 이제 이런 활동을 이제 지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 대선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금액의 후원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거의 4천억 원 이상의 이제 후원금을 이제 트럼프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출범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지분을 가진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이제 스페이스X나 테슬라와 같은 이제 여러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감축시키고 이제 효율적인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했던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모델을 정부에도 이제 이식을 해서 한번 이제 정부의 이제 효율을 좀 꾀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수장을 맡게 된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그 국무회의를 이제 백악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장관들이나 이제 부통령보다 발언 시간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훨씬 더 길게 가져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보내면서 트럼프도 이제 강력한 이제 지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미국이 이제 예전만큼 이제 강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 무엇보다 이제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미국 정부의 유지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부 효율부와 일론 머스크에게 강하게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과거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뭐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클린턴 정부,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 바이든 정부, 공이 이제 이런 이제 정부의 어떤 방만한 운영을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사실 계속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기업의 비즈니스와는 이제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한 임무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과연 이제 효율성의 잣대로만 이제 들이대는 게 맞냐? 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도 이제 뭐 민주주의의 이제 기본 원칙이 이제 삼권 분립인데요. 그래서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이제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세 기관이 서로 이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행보가 굉장히 조금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줄여야 할 비용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미 뭐 이제 1조에서 2조 달러 이상의 이제 비용을 감축시키겠다라는 이제 공언을 한 상태에서
이제 한 1년여 동안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급진적으로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 연방 공무원들은 이제 연방 공무원 노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미국 민주당 쪽에서나 이제 언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양면적인 요소를 좀 가진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혁신에 대한 비전을 이제 보여주는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 이후에 이렇게 비즈니스 부문에서 강한 이제 드라이브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혁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뭐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차 시대를 앞당겼던 부분이라든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민간 우주 시대를 열었던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런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소 이제 충동적인 좀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트위터, 그 지금 X죠. 그래서 X 플랫폼을 통해서 끊임없이 트윗을 하면서 굉장히 좀 즉흥적인 모습이라든가 본인의 이제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제 충동성이 과연 이제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이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는 그런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과연 이게 이제 연방 정부와 같은 이 공공 부문에서도 실제 작동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의문이 가져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이게 별정직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연방 조직의 정식으로 이제 장관이 되려면은 그 상하원의 이제 그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공식적인 연방 정부의 조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하원의 이제 의결 절차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일론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이고, 이제 도지 같은 경우에도 활동 시한이 이제 내년도 이제 7월까지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금 이제 줄여야 되는 이제 비용에 이제 이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별외로 이제 그 일종의 별정직처럼 이제 백악관 직속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자기가 비즈니스를 원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인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테슬라라든가 이제 뭐 스페이스X와 같은 여러 이제 비즈니스의 활동들이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시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대규모로 받아서 이렇게 성장에 도움이 됐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같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나 이제 일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식적인 발언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해관계에 얽힘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일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정부 효율부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취임 초에 이제 2025년 1월에 처음에 했던 일 자체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처음 일론이 했던 일 자체가 미국 재무부와 그다음에 미국 총무부에 있는 정부 그 지출과 세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의 시작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어디서부터 줄여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영향력이 이제 과대하게 이제 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나눌 수 없는 거라고, 옛날에 막 역사를 보면은 막 왕위를 막 물려주고 막 이럴 때도 막 부자들 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이제 권력이고, 형제들 간에 싸우기도 하는 게 권력인데, 약간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타임지에서 그 일론 머스크를 약간 워낙 이제 도지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론이 백악관 그 오벌 오피스의 그 책상 그
결단의 책상이라고 불리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커버 스토리 사진으로 실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그러면 일론인 거냐, 트럼프는 꼭두각시인 거냐, 이걸 이제 약간 이제 비꼰 건데,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트럼프한테도 직접 물어보거든요. 이거 사진 봤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말을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있고 일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론이 있고 트럼프가 있으면은 본인이 이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트럼프도 일론만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종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전략적인 동맹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두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미국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미국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거에 대한 이제 접근법이 서로 이제 맞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지속될까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